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황장수와 김성진 원장의 메디칼 세상. 오늘도 김성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오늘 언론에 보면 노인 학대를 받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10명 중에 9명은 의료진이 보고도 신고를 잘 안 한다. 이게 뭐 네. 통계는 그건 틀릴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는데 이 노인 학대를 하는 가장 큰 이 대상이 누구냐? 아들, 뭐 딸, 네. 뭐 심지어 며느리,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노인 학대의 대상이더라고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노인 학대는 참 옛날부터 심각하게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 고려 시대 때부터 고려작이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 이제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예. 이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대부분 또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 시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80살은 기본이고 뭐 90, 100살까지 되니까 이런 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고령화세에 갑자기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끼리 좀 잘 연구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노인도 돈이 있는 노인은 자식들에 의해서 노인 학대를 안 당하는데 네. 대부분 노인 학대의 근원이 부모가 돈이 없는데 그렇죠. 이 아들한테 얹혀 산다, 딸한테 얹혀 산다 이렇게 될 때 네. 돈을 둘러싼 노인 학대가 대부분이고 맞습니다. 극소수는 뭐 부모 보고 돈 내놔라고 네. 뭐 폐륜격인 아들이 저지르는 네. 이런 사태인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초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네. 시대다. 네. 자, 어떻게 지금 이런 부분에 이 의료진이 노인 학대나 아동 학대를 신고해야 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봅니까? 왜냐하면 의료진이 아니고는 네. 실제로 이런 학대들을 갖다가 적발해내서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법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소아과 의사나 예, 또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은 예, 이게 구탄지, 그럼 예. 다쳐서 있는 상처인지 대부분 아는데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자세히 물어봐도 그냥 넘어졌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흉부 심장 혈관외과니까 뭐 소아 환자나 예, 노인분들을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 지방에서 좀 근무를 할 때인데 예. 해병대 부대에서 이제 왔더라고요. 예, 예, 알게 모르게 그때도 이제 부대 내에서 구타 사건이 많았죠. 예, 예,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예, 구타에 관한 사건인데 예. 끝까지 구타가 아니래요. 아, 구타가 아니라고 예, 보면서. 이렇게 이 환자놀이 같은 거는 예. 상처가 나면은 이게 구타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무리 넘어져도 뒤쪽에 다치기는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본인이 이렇게 부정을 할 때 의사가 아무리 이게 구타인 걸로 추정된다 예. 이렇게 하면 또 큰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저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노인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도 지금 1년의 건수가 네, 10,000건이 넘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한국에요. 그런데 이 아동 학대도 실질적으로 한 뭐 60, 70%는 잘 적발이 안 되고 있다. 지난번에 보면 그 부모에 의해서 맞아 죽고 뭐 안매장 당하는 애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애들도 이 사실 병원에서 좀 적발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잘 안 되죠. 예, 그 부분을 갖다가 뭐 물론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 간의 문제에 개입해 가지고 네. 그걸 갖다가 사법기관이나 어떤 기관에 이렇게 신고를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참 어렵죠. 이게 이제 부모가 개입된 사건은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면은 부모들이 격렬하게 화를 내요. 예. 그럼 뭐 내가 이 아이를 보살필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럼 나를 감옥에 쳐넣으면은 예. 이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 예. 이렇게 하면 사실 또 답변이 궁색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진국에, 물론 우리도 지금 선진국 문턱에 있지만은 예. 예를 들면은 이런 뭐 가족 내의 구타, 예를 들면은 예. 부부간의 구타로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부부 다 일어났을 때 이렇게 쉼터가 잘 돼 있어요. 예. 또 이런 아동에 대한 것도 쉼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노인도 마찬가지 그런 쉼터, 가족으로부터 잠시 격리할 수 있는 격리가 되는 그런 시설이 예. 빨리 마련이 되면은 예. 이 의료진이 좀 마음 놓고 이 정부 당국에 알리는 시스템이 좀 편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의료진의 탓만 할 게 아니라요. 네. 지금 이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1000명당 0.73%인데 네. 미국의 10%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9.13명이래요. 그러면 한국의 부모들이 미국에 비해서 애들을 뭐 덜 때려서 그런 이렇게 걸 발견이 해야죠.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오히려 뭐 더 때리면 저는 더 때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결국 발견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건데 네. 피해 아동이 2013년에 11,709명인데 네. 이 보호 조치가 허술하다 하면서 이 8,582명 73%가 원래 저거 집에 가서 보호 조치를 받았다. 이게 보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보호 시설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예,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보호 시설에 간 사람은 2%밖에 안 되고 결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7,761명은 원래 가정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 중에서 7,275명, 62%는 지속 관찰. 네. 아무 그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죠. 네. 행정상의 서류의 문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소 고발된 가해자는 30%인 3,561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2010년에서 14년간 아동학대로 승진 통계에 넣는 애들만 65명인데 비통계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다 드러난 것도 이 모든 학교에 안 나오는 아동을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가 또 약간 예산은 들겠지만은 이걸 정기적으로 계속 전수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전수조사로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또 문제긴 해요. 워낙 아동보호시설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복지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복지 예산의 방향이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정말 필수적으로 폭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한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그 방향이 무슨 무상급식이니 뭐 무상의료 이런 데로 가서 좀 의료진으로서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그 우리나라 노인 중에 10명 중 1명이 노인 학대를 받고 있고 경찰이 추산한 노인 학대 피해자가 64만 명일 거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신고 건수는 애들처럼 1만 1,905건 비슷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그 중에서 3,818건이 결국 학대로 판정됐다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한 10,000건 조금 넘는 숫자가 신고되고 맞습니다. 그 중에 한 30% 정도만 학대로 판정되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이 노인 학대나 아동 학대를 결국 다치면 맞아서 병원을 올 건데 병원에서 보고 신고를 하는 문제에서 어떤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까? 의료진 입장에서. 딜레마가 많죠. 우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부인을 하고요. 네. 또 뭐 자식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모밖에 없는데 부모를 그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유치장 들어가면 당장 관리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걸 고발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네, 경찰에 네, 통보 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의료진이 그 정신적이거나 혹시 뭐 가족들의 보복이라든지 뭐 이 병원의 어떤 이 평판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닐까봐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증인 보호 시스템이 미국처럼 이렇게 철저하지 못해요. 네, 뭐한 달이 건너면 또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또 뭐 우리가 5천만이지만은 국토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그런 걸 한번 했다가 실제로 피해를 본 동료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사회 복지 시스템이나 이런 게 미비해가지고 실제로 의사에게 이런 거를 강요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부분을 법으로 좀 정해가지고 예. 실제로 그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뭐 이런 병원에 이런 걸 신고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그것도 뭐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신고 안 했을 때 처벌을 하는 것도 그렇고 처벌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반드시 아동 학대는 신고하게 돼 있고요. 법은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잘 돼 있죠. 뭐 오죽하면 국민 4명 중에 1명이 전과자이겠습니까? 그만큼 법치주의 옛날에 중국 시대 때 상황이라는 사람이 법치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결국은 그 법에 의해서 잡혀갔잖아요. 뭐 목이 달아났죠. 목이 달아나고 그러니까 사실 법치주의가 만능이 아닙니다. 이게 뭐 마지막에 가는 게 법인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너무나 우리를 옥죄는 법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뭐 병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법이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동 학대나 노인 학대로 충분히 법은 마련돼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했다시피 복지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나는 그래서 법을 굳이 만들려면은 의료 복지 예산을 이런 노인 학대나 또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복지 시설 확충에 먼저 쓰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법을 만든다면. 이 예. 시설에 대한 확충. 예. 근데 역시나 이분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또 약자들은 또 어린이들은 또 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데 좀 발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법을. 근데 이제 어떤 행태로든 학교의 교사 또 이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 상담사, 네. 복지사 네. 그리고 이제 병원 이런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런 어떤 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약자에 대한 학대 범죄, 예. 아동이나 노인들은 이게 약자 아닙니까? 약자죠. 예, 그 약자에 대한 학대 범죄라는 부분은 반복적이고 한번 벌어지면 예.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문제의 많죠. 성격에 대해서 보면요. 예. 이게 결국은 뭐 가정에서 요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 또 부모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예. 노인이나 애들 같은 이런 약자를 상대로 화풀이감으로 이렇게 하는 일종의 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범죄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심지어는 뭐 최근 보도에 가면은 50대 아버지가 부부싸움에 20대 아들이 자기 보고 욕했다래 가지고 몇 달을 공항에 있다가 기름을 끓여가지고 자는 아들한테 이렇게 부었잖아요. 3도 화상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 간의 갈등은 남과의 갈등보다 더 무서운 거죠. 일단 그 아버지 되는 분은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물은 100도씨인데 기름은 한 2, 300도에서 끓지 않습니까? 더 큰 피해를 주기 위해서 기름으로 이렇게 부은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가족 갈등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 학대의 경우에는 요즘 이거 뭡니까 치매, 네. 뭐 뇌졸중, 네. 중풍 이런 식으로 그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네. 가정에 있는 노인들이 많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시간 1, 2년씩 이렇게 노인 병 수중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학대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죠. 뭐 옛날에 뭐 3년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던데, 근데 그 부분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 많은 발전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이제 옛날에 황 소장님이 경험했듯이 좀 잘못된 요양병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최근에는 굉장히 시설이 많이 좋은 요양병원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프신 부모님들을 그런 요양병원에 모시기가 좀 자식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온돌로 돼 있고 또 그 안에 전문 의료진이 많고 뭐 내과, 외과, 특별히 뭐 재활의학과 비싸게 받지는 않고 뭐 특별히 또 나라에서 또 보조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 하나의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 아동 학대나 노인 학대에 대한 그런 시설을 큰 돈이 물론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우리나라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좀 마련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제가 같아요. 일본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거의 한국 같으면 동 단위로 노인 복지 시설이 요양 맞습니다. 겸해서 맞습니다. 예. 또 그 이
뭐 또 노인 치료 시설 겸해서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다. 그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한 예. 진짜 뭐 100세 노인이 수두룩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나라에서 이 노인이 급속하게 고령화되면서 하나의 그 마을 자체가 예.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예. 또 노인이 뭐 장도 보러 가기 어렵고 예. 노인이 무슨 쇼핑도 어렵고 병원 가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뭐 동네에 숲도 없어지고 주유소도 없어지고 가게도 다 없어지고 그렇죠. 이런 어떤 유령 동네가 막 생기는 상황인데 일본의 모습을 벤처마킹을 하면 되는데 일본 정부도 고민을 하다가 그 동네별로 이 거점 맞습니다. 노인 예. 복지 요양원을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에 보니까 일본이 참 잘한 거는 한 해에 수만 명씩의 개호요원 네. 그 개호라고 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일본식 한문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돌보미. 예. 뭐 그걸 교육도 시켜주고 예, 막 준공무원처럼 그러죠. 해서 월급도 제법 줘요. 예. 한 3,000원, 3,400만 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 애들의 그 신분 보장을 해주면서 네. 일자리도 해결하고 네. 또 그걸 모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정부로서는 그게 또 손쉽게 이렇게 관리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벤치마킹 예. 자료군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한국의 아동학대, 노인학대 네. 또 요즘 보면 뭐 반려동물 학대 네. 이런 거 보면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거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자신의 파워를 보여주지 못하는 집단이 맞습니다. 복지나 이런 사회 네. 보호 대상에서 이 사각지대에 놓이나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도 특수장애인 같은 예. 지적 장애인들은 예. 전혀 그 예를 들어서 지체 장애인들, 그러니까 이 뭐 뇌성마비나 이런 분들은 다 지능은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그 이런 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다 내가지고 이제 물론 아직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정신적 장애인들보다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집회도 하고 뭐 그렇게 예, 되기까지 그분들이 많이 그렇게 이해를 썼죠. 근데 그런 지적 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은 또 나서기를 싫어하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그런 좀 국회의원 결국은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에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좀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이런 분들을 좀 해결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니 뭐 유치원이니 네. 이런 그 이익 집단이 네, 아주 탄탄하고 센데 맞습니다. 이런 데는 국회의원들이 엄청 신경을 쓰고요. 네, 이제 아까 말한 이런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이 조직화된 힘을 갖다가 발휘할 수 없는 네, 이 분산 고립되어 있는 모래알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 아동이나 이 네, 거동이 불편한 노인 그다음에 뭐 중증 장애인 네. 이런 부분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잔인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제가 맞습니다. 이게 무관심하고요. 특히나 우리 이 나라가 민주화되고 선진화되려면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인종 청소를 하려고 그랬죠. 아예 장애인을 그냥 다 다 죽여버리려고 죽여버리고. 했잖아요. 강제 거세시키고. 예,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예. 평양에 제가 알기로는 그 좀 뭐 정신적인 문제 있는 분들은 아예 뭐 거주를 못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전체주의나 이런 어떤 예. 사회의 특징이 예. 사회적 약자를 갖다 거의 제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총기 사고도 일어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점점 더 발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로 봐서는 좋은 겁니다. 약자를 배려해야만 결국은 사회가 발전이 되더라고요. 선진국이 되고. 지금 뭐 세계 선진국 치고 약자 배려를 안 하는 나라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독일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복지 시스템. 심지어 뭐 EU 같은 경우에는 약자 보호를 떠나가지고 네. 반려동물, 심지어 반려동물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잡아먹는 동물, 예, 소나 돼지 그렇죠. 예. 이런 어떤 닭 같은 동물들을 키우는데 그 사육 환경에 대한 규제조차도 엄격하게 지금 법제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밍크 코트 같은 것도 이제 예. 잔인하게 죽이니까 예. 다 금지시키고.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이나 돼지를 사육할 때 닭이나 예. 일정한 공간을 갖다가 해줘서 맞습니다. 예. 그런 공간에서 이 사육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완전히 뭐 이 닭 공장, 돼지 공장 같은 빽빽한 데서 그냥 요만한 공간에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예, 그렇게 하는 것들은 못하게 하고 예. 있고요. 아, 또 그래서 더 빼야 나아가서 됩니다. 예, 동물의 또 사료에 예. 일종의 화학 첨가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예. 뭐 동물들을 뭐 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또 보면 좀 이중적인 게 있는 게 부하그라 같이 거의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거의나 이런 부분한테 강제적으로 음식을 갖다가 투입시켜가 예. 간을 갖다 비만으로 만들어가 그걸 갖다가 또 네. 미식 음식으로 예. 하는 이런 부분도 있죠. 아, 저도 이제 부하거라 안 먹어야 되겠군요. 맛은 있죠. 아, 맞습니다.
맛은 있는데 그 포아그라를 갖다 생산하는 과정에 예. 이 인간적인 행태로 예.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메뉴에서 좀 그걸 제거해야 그다음에 되겠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도살할 때 예. 동물들이 말입니다. 개들은 특히 도살을 하려 보면 지가 죽는 데인 줄 알고 공포에 엄청 떨잖아요. 알죠. 소도 다 소도 압니다. 그러고 예, 그러네. 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도축장이 제가 덴마크 가서 도축장에 가봤는데 압니다. 제가 옛날에 농림부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덴마크 가서 도축장을 보면 너무 깨끗해가지고요. 네. 네. 도축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음. 음악도 싹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동물이 그냥 깨끗한 데서 이렇게 음악도 나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순식간에 전기로 쫙 기절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탁 그렇게 이렇게 예. 목을 베는 쪽으로 가죠. 네. 그래서 그 도축에서도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네. 해야 고기가 맛이 있다. 사람이 고기가 맛이 있어 그러는지 뭐 동물권까지도 보호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럽 EU에는 네. 동물권에 대한 네. 안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자나 약한 동물들을 배려하니까 또 잘 살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게 돈을 버는 길이고 원래 우리가 또 뭐 부자가 되기 위한 제 1번 방법이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남을 도와주지 않고서 어떻게 또 국가가 부강해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보다 큰 돈이 안 들거든요. 그런 동물보호법이나 이런 약자 시설이 큰 돈이 안 드는데 발언권이 없으니까 시설이 장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각처의 요원들께서 좀 신경을 좀 써달라고 네. 좀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는 참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인격을 좀 사람됨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게요. 네. 이 자기 지역구에 표 있는 사람, 네. 또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 네. 이런 집단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고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이 자신들의 어떤 이 힘을 보여줄 수도 없을 만큼의 약자들한테 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노숙자들에 대한 뭐 법률 같은 거 통과시키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 노숙자들도요, 한국에서 진짜 제가 볼 때 네. 있는 대로 다 합치면 몇십만 될 건데 그렇죠. 흩어져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노숙자란 사람들이 뭐 자신들을 위해서 데모하는 거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데모할 힘이 없죠. 뭐 힘이 없죠. 예. 하루 한 끼 예. 먹고 예. 뭐 조금이라도 편안한 잠자리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또 본인들이 뭐 수염도 길고 옷도 예.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뭐 예. 이렇게 뭘 하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정말 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노숙자들이야말로 사회 막바지까지 놓였는데 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네. 내지는 뭐 노숙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제할 의지를 잃어서 그런 사람을 정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이 힘있고 가진 자의 논리에 따라서 네. 이 사회적으로 숨어 있는 약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여기 앞에 있는 이런 반려동물, 개나 네.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들한테 잔인하게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개와 고양이가 수십만 마리 벌어진다면 개와 고양이를 키우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이 개와 고양이가 병이 들었다고, 또 개와 고양이가 짖거나 집에서 애를 먹인다고, 그거를 갖다가 키우다가 그냥 차에 싣고 가다가 길바닥에 던져버리는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는데, 개와 고양이가 뭡니까 차를 따라가는 장면, 참. 어떨 때는 보면 뭐 농수로 같은데 아예 올라올 수도 없는 데다가 던져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걔는 끝까지 따라가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지능이 있는 이런 어떤 짐승들을 대하는, 하긴 어떤 분은 뭐 시장님이 자기 CF 찍을 때는 개를 안고 소파에 누워 있다가 나중에는 뭐 시 돈으로 교육받으러 보냈다가 나중엔 동물원에 보내버리는 분도 봤는데, 네. 직접 버리는 걸 눈으로 목격하셨군요. 아 그럼요. 저는 목격을 못했는데 참 슬프네요. 이 계란 동물은 진짜 사람을 따르는데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한 해에 네. 뭐 유기동물 보호소에 접수되는 게 십수만 마리고, 네. 거기에 접수되지 않고도 그냥 떠돌아다니는 개까지 하면 한 해에 몇십만 마리의 개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적어도 몇십만 명이 개를 버린다는 건데요. 네.
이 나라가 인성이 이래대가 되겠느냐. 그럼 왜 그러면 처음부터 키우지를 말지 왜 키우다가 그렇게 나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객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 가서 물어보면 객값이 몇백만 원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럼 함부로 못 버려. 왜 이렇게 네. 비싸게 하느냐면 그렇게 해야 개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데 가서 개를 키우려면 사육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이렇게 받아요. 개를 키우는 것은 돈이 들고 노력이 들고 당신의 시간이 든다. 그리고 사료도 먹여야 되고 개한테서는 털도 빠지고 냄새도 나고 똥도 치워줘야 된다. 똥오줌도. 그리고 당신의 주거 환경에 개가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고 그것도 개종에 따라서 잘 선택해야 된다. 그래 갖고 자격증은 이수하고 돈을 이 소정에 등록을 해야 개 키울 자격증을 갖고 개를 살 수 있고. 그거 좋네요. 그래 또 개 보험도 있습니다. 예. 보건소 같은데. 왜냐 우리가 개가 아프면 이 치료를 하려면요 사람보다 더 비싸요. 더 비싸요. 개는 무조건 병원 한번 갔다 하면 한 3, 4만 원, 4, 5만 원. 맞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치료하면 몇십만 원 들어요.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건강보험이 이것도 못한다고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죠. 예. 제가 그 강아지 키우다가 작년 1월 달에 죽었는데 마지막 한 열흘 이상을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루에 많이- 몇십만 원씩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실 거예요. 예, 그랬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 저 반려동물 보험이 없군요. 뭐 병원별로 뭐 거기에 뭐 가입하면 10% 깎아준다 쩐다는데 뭐 별 의미도 없습니다. 의미가 예. 없겠군요. 아, 참. 그런 좋은 법이 있는데 좀 우리 국민들이 청원해서라도 좀 입법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 의료계에서도 예, 예. 자체적으로 이 학대를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예. 제가 봤을 때 병원에서 학대 네. 환자를 발견해서 신고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좀 편하게 예. 그 뭐 정은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안 해도 네. 뭐 조용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좀 편하게 부담 없이 이런 부분들을 신고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목소리도 조금은 네. 좀 내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뭐 추정이 된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추정된다 하는 걸 신고할 수 있도록 뭐 신고라기보다는 그냥 통보죠. 통보죠. 예. 예. 내 의견이 그렇다는 거를 예. 좀 그거는 비밀을 지켜달라 이런 걸 좀 확산을 시켜야 되겠군요. 예.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이 예. 애가 안 나오거나 애가 멍이 들어서 네. 오거나 다쳐서 오면 통보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보건소에서 네. 또 동사무소에서 복지사들 예. 보건소 간호사들이 또 통보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갖춰야 돼. 우리가 미국 영화 보면 말입니다. 애가 딱 이렇게 멍이 들어가 학교에 가면 영화에서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학교 담임 선생이 이리 와봐라 애가. 바로 뭐 예. 전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보니까 예. 그 한국 애들을 갖다 어떤 사비 목사 같은 사람이 자기가 애들을 돌봐주고 하겠다 하면서 부모들이 조금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예.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데려가 그 애들한테 거의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학대시켜가 예?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항상 맞아가지고 학교를 가니까 미국인 선생님이 그거를 적발해가 신고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애를 자기 집에 보호까지 대주는 예. 그런데 뭐 그분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거의 확고하게 신념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 그렇죠. 동양에서 온 예. 그것도 뭐 부모가 아니라 홀로 그냥 온 애를 그렇게 보면 이혼 가정이나 또 뭐 부모가 이렇게 잘 챙길 수 없는 집의 애들을 악용하더라고요. 그 목사라는 사람.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 미국이 그 교사에 의해서 그게 바로 잡아지는 모습을 보고 그게 참 야, 저런 게 그 미국 예. 사회의 힘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말레이시아나 했던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제 제 아는 지인이 이제 어린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놀러 갔다가 예. 이제 자기들 어른들끼리 놀러 가서 이제 호텔 방 안에 애만 혼자 둔 거예요. 이제 애가 이제 놀라서 울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호텔에 알려져 가지고 바로 경찰이 나오더래요. 아, 뭐 우리가 알고 있기는 우리보다 좀 후진된 발전이 덜 된 나라로 생각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선진화된 거죠. 한국의 부모들 말입니다. 뭐 어디 놀러 같은 데 가가 휴양지에 네. 애들은 그냥 뭐 재워놓고 뭐 네. 애들만 나와 놀아라고 하고 네. 문 잠가놓고 네. 노래방에 가고 한잔하러 가고 그런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있죠. 예. 근데 이거 다른 나라는 그 상상할 수가 없는 상상할 수 일이에요. 없는 그리고 이야기죠. 학교에 이게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애들을 학교에 앞에까지 딱 데려다주고 또 하교를 또 바로 학교 앞에서 하는 게 바로 거의 의무화되어 있더라고요. 예. 제 친구도 미국 LA에 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또 술을 좋아하고 뭐 저도 옛날에 있었을 때는 술을 좋아했으니까 예. 이게 좀 뭐랄까 굉장히 자유로운 친구였는데 미국에 가서 애를 키우니까 그런 등교가 하교는 이제 오래간만에 미국 가서 친구를 만나려니까 나 저 미안한데 우리 애 하교를 시켜야 되니까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완전히 기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냥 국가 소득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런 선진화된 시스템이 빨리 좀 도입돼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고는 만약에 부모가 예. 뭐 깜빡하거나 뭐 급한 일이 생겨갖고 애를 못 데리러 오면 담임 선생이 딱 애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교실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한테 계속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모가 오면 왜 당신이 늦었냐고 네. 아주 싸납게 예.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상습적으로 만약에 데리러 안 오면 그 나중에 보면 신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놀란 게 제가 또 미국 친구 디트로이트에 놀러 갔는데 제가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무알코올 맥주를 사오라고 했어요. 이제 무알코올이니까 이제 미성년 아들한테 시켰어요. 근데 살아갔는데 무알코올도 0.5%의 알코올이 있더군요. 그 0.5%의 알코올이 있다고 미성년자한테 안 팔더라고요. 아,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보니까 뭐 물론 제가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철저한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 술을 사서 예, 이 안이 보이지 않는 그렇죠. 종이 봉투에 예, 거기에 넣어서 들고 가야지. 길거리에 술병을 그대로 들고 다니게 되면 예. 바로 체포돼가지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술 주정해도 바로 체포된다는 체포돼. 거죠. 예, 근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너무나 관대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그 흑산도 사건도 그 술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럼 거기에 참, 보니까 예, 경찰서에 파출소장 5명이 있는데 예, 파출소장 1명, 이 사람이 뭐 낮에 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것 같고 예, 2인 1조로 해가지고 예, 한 명은 낮팀, 한 명은 밤팀하고 예, 그럼 밤팀 하면 교대로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한 명이 지키는 건데 예, 그 파출소 앞으로 예, 그 지금 술 취한 여선생을 실은 차나 용의자들 차가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섬에서는 술을 아무리 먹고 차를 몰아도 음주 단속을 안 한다는 게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입증이 됐죠. 할 수가 인원이 없으니까 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섬에서 그 메인 스트리트 중심으로 네. 빠지는 외곽 도로 앞에서 검문을 할 인력이 있을 정도만 됐다면 네. 이번에 이 사태는 예방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워낙 문제가 또 사실 소주 한 병 값이 거의 생수보다 더 싸잖아요. 네. 뭐 1,100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슈퍼에서? 네. 뭐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수보다 싼 나라는 사실 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소주가 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고뇌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그 소주가 또 다른 나라 가면은 더 비싸져요. 뭐 드라이진이나 이런 위스키보다. 근데 웃기는 예. 게 지난번에 보면 담배값은 2배로 올리면서 예. 네? 이 소주값은 안 올려요. 그러니까 예.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있으면 술을 먹으라 담배는 피지 말고 이 이야기 아닙니까? 뭐 그런 셈이죠. 물론 이제 금주 정책이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금주 정책을 했죠. 금주령이라고 예, 그렇죠. 저기 뭐, 저 예. 대공황 시대 때 예. 그때 이제 금주령을 하니까 전부 술을 먹기는 먹는데 마피아가 예. 한마디로 암시장을 열어가 블랙마켓을 약국에 막 그래갖고 예. 술값만 비싸게 만들어서 예. 예. 그래서 뭐 위대한 개츠비도 결국은 이 금주령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예, 그 약국 영화라든지 사업하는 예, 것처럼.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예. 이런 영화에 보면 예. 금주령 시대에 떠돈을 벌다가 이제 예. 금주령이 해제되는 시대에 예. 그 술 장례식 지내는 이런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에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금주령 자체가 해결할 방법은 안 되겠지만 뭔가 좀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 술주정 제가 파출소 같은데 가보면은 이 술주정한 사람을 컨트롤을 못해요. 뭐 완전히 그냥 자기가 주인입니다. 너무 관대한 문화는 조금 그리고 저도 참 이게 이 20, 30대 때 괴로웠던 게 이 술자리에 가면은 위에 상사가 이 권하는 술잔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50대가 되는 게 좋은 게 이제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자리에서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제일 친구들- 이제 뭐 위가 돼가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도 상대방도 좋아해요. 내가 술을 제가 못 마시니까 강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술을 강제로 권하는 문화, 이게 조직 문화가 몇 군데가 있죠. 뭐, 제 친구가 한 명요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 다니시는데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예, 투 가면 그 병원에 예, 과에 예, 이 뭡니까 과장입니까? 예, 양반이 술자리를 만드는데 아, 예, 그 뭐 안 가면 아이씨, 곤혹스럽고 맞습니다. 또 어떨 때는 휴일도 먹자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그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고. 아, 힘들죠. 저도 흉부외과 처음 들어올 때 이렇게 뭐 입국식이라고 합니다. 입국식. 예, 뭐 그쪽에 이런 큰 컵에
양주를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두 잔을 따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마시면 죽거든요. 사람이 실제로 죽습니다. 알코올을.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 가끔씩 뭐 예, 저기 MT 가서 예. 죽지 않습니까? 신입생 환영하다가.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혹한 술자리를 지금까지 이제 버텨와가지고 이제는 제가 술을 거부할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조직 문화, 어떤 좀 뭐 예를 들어서 검찰 같은 조직이 또 우리하고 또 같은 조인트된 위원회가 있는데 한번 가니까 거기도 뭐 술을 먹든 안 먹든 바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 예. 한국 사회에 보면 말입니다. 예. 이 그 조직이 예. 끝발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직,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 우리는 좀 특권층이다, 예. 선택받은 사람이다, 예. 이 소수의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조직일수록 그런 음주 문화가 아, 개차반이더만요. 그렇군요. 제가 여기에 아. 개를 써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이제 대부분 이제 50대, 60대가 이제 그 조직의 장이니까 좀 그 자유롭게 강제로 돌리지 말고 저도 좀 30대 때는 좀 약간 강제로 돌린 게 좀 몇 번 있었지만 좀 반성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술 문화는 제발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게 안 좋은 겁니까? 그게 20대 때 다들 즐거워서 객기에 먹는 시대를 끝나고 나면 예. 그런 술 문화는 없어져야 되죠. 없어져야죠. 직장 상사하고 먹는 술이 뭐가 그렇게 맛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그 직장 상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예. 당신은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발전시키고 친목을 도모한다고 술을 처먹이지만 예. 그 먹는 당사자들은 저 처죽일 놈 하면서 욕하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식할 때도 절대 제가 먼저 하자고 안 합니다. 이제 직원들이 제발 좀 회식을 너무 안 했으니까 해달라고 할 때야 이제 해주고요. 괜히 또 제가 옛날에 좀 빨리 가고 싶은데 괜히 또 상사분께서 회식하자면 좀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자리 있을 때 예. 잘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 때 좀 제발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없어지면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좀 개선되면은 많은 사건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술 문화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데요. 어제 미국 그러니까 일요일 날 새벽에 미국 네. 올랜도에 있는 예. 뭐 어떤 그 뭡니까 이 게이 클럽. 게이 클럽. 예, 예. 근데 뭐 게이뿐만 아니라 온갖 사람이 다 간 그 동네에서는 좀 유명한 데라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올랜도가 보면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 뭐 레고 유명한 같이 곳이죠. 미국의 유명한 그 어뮤즈먼트 그렇죠. 이 하는 장소들이 다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놀이시설이 있는 안지 집합소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1년에 가장 큰 이 한마디로 이 뭐라면 관광 지역인데 예. 근데 거기서 지금 이 아프간 출신 한 명이 총으로 지금 50명을 죽이고 54명을 부상시켰는데 네. 부상자 중에서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아직도 사망이 미집게 됐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미국에서의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번에 아마 사상 최고로 많이 사망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예, 같은 우방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미국의 총기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서부 시대 때부터 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뭐 무법천지였고 뭐 서로 기분만 약간 나쁘도 결투를 신청해서 죽여도 뭐 증인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 문화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총기 규제를 몇 번이나 시도해도 안 되는 거로 생각해요. 오바마가 그렇게 애를 써도 결국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미국의 가장 큰 그 이 이익 단체가 이 미국 총기 협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옛날에 그 네. 유명 배우 쉽게 찰턴 찰턴 헤스턴이 헤스턴. 총기 협회 네. 회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총기 문제가 미국에 그렇게 된 부분은 실제로 이제 미국의 당시에 서부 개척 시대에 네. 옛날에 그 이 뭡니까 필그림 파더스입니까? 음. 이 미국의 개신교들이 그렇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 플리머스입니까 거기 도착을 했을 때는 그렇게 총을 막 안 들고 다녔어요. 네.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제 그때 도착하고 나니까 인디안들이 막 이러는데 초반에는 인디안하고 잘 지냈는데 네. 나중에는 인디안하고 트러블이 있었고 또 거기에 미국인뿐만 아니라 위에는 또 프랑스 밑에는 뭐 스페인 이렇게 다 오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트러블도 있었는데 본격적으로는 서부 개척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 당시에 미지의 땅 서부에 가서 자기가 달린 만큼 줄 선을 꺼갖고 그렇죠. 자기 땅이 다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깡패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 끼척 잘하고 농장 만들어 놓으면 죽여버리고 차지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 총 다 이렇게 네. 가지고 있고 네. 보호를 위해서는 이렇게 총을 소지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결투도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서부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총 좀 잘 쏘는 사람이
이 상대방 미운 놈한테 시비를 슬슬 걸고 모욕을 주잖아요. 그렇죠. 한번 총 뽑아봐. 네.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죠. 그래서 못 참아서 총을 뽑았다가는 빨리 쏘는 상대가 쏘기 때문에 딱 죽게 그렇죠. 생겼죠. 정당방위죠. 그래서 예. 저는 그 당시에 살았으면 한 100번쯤 죽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집 뒤에 가서 맨날 깡통 세워놓고 총 연습을 하든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 그렇게가 총이 있는데 작년에 미국의 총기 사망자가 13,286명으로 네. 2014년보다 711명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작년 7월달 이후에만 큰 건이 11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참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총이 없었죠. 엄격하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개인이 무기를 가질 수가 없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해결이 됐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한국이 포르투갈이나 이런 쪽 사람들을 만나가 네. 총을 일본처럼 빨리 배울 수도 있었을 건데 왕조가 당시에 예? 이 총이나 좋은 무기를 백성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예. 조선 시대 때부터 그 다음에 한일 합방 될 때까지 한국의 실제 병력은 8천인데 예. 지역 사천, 중앙 사천인데 그것도 따져보면 예? 장부상으로밖에 없는 거고 한 400명 서울 지키는데 한 400명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민비를 시해한 예. 뭐 을사사화입니까? 예. 을미사입니까? 을미사화가 예. 그때 보면 일본 낭인이 뭐 몇십 명이 궁궐로 넘어가가 그렇죠. 예. 하는데 막는 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한국엔 총이 없는 것도 또 많이 기여했을 거다 이러고 봅니다. 예. 뭐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제 또 밀란도 열병들로 있었고 참 그 양반들의 수탈하에서도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또 이 역사적으로 4.19 혁명 뭐 이런 또 우리 그 육시방쟁이라 합니까? 예. 그런 민중의 힘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또 그런 거에도 자부심을 느끼지만은 근데 이 무기와 폭력은 정확히 비례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사건에 20년 전인가 그 의령에서 그 그 우순경 사건. 우순경 사건에 그때도 한 몇십 명 돌아가셨죠. 56명입니다. 아, 지금 이번에 사망자보다 좀 작았습니다. 이번 사망자가 아마 미국에서 단일 총기로 제일 큰 수준일 건데 그럼 우리나라 더 많았네요. 우리나라가 한 명의 기록은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참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경찰의 총기가 좀 강화됐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사건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만큼 총기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싸움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총이 있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심지어 기름을 붓는 사람이 총은 얼마나 더 쉽게 폭력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규제 못하는 게 참 안타깝긴 해요. 무슨 아무리 그 총기 찰턴 헤스턴 회장을 한 그 총기 협회가 세다 하지만은 이 여론이 그 형성 안 되는 거 보면은 그 미국 사회도 참 그런 면에서 좀 본받을 만한 게 없다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의 뭐 아까 그 을미사변 겁니다. 을미사변 네. 확인 좀 해보세요. 미국의 그 총기 숫자가 한 3억 개 정도 된대요. 예, 미국의 국민들 숫자가 3억 2천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국민 한 명당 총 한 자루씩 갖고 있다 이래 봐야 되는데 예, 그렇죠. 전 세계 총기 사망자의 30%가 미국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총기 저는 사고에. 놀란 게 LA 그때 로드니킹 사건입니까? 예예예. 그때 이제 LA 폭동의 원인이 됐지 공대 않습니까? 원인이 됐는데 그때 흑인들이 이 베벌리 힐즈나 이렇게 백인 부촌으로 가려 했는데 경찰이 그 부분을 막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한인 타운에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예. 그 한인들이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막더라고요. 그 자기 안 막으면 예, 와서 약탈하고 그 다음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예. 평생을 일구는 게 불타버려가 예, 그때 한인들 중에서 자기 가게가 불이 타가 예,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가게 앞에 총으로 예. 라이플로 예. 그러지 아마 않습니까? 그런 사건 때문에 아마 총기 규제가 좀 힘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이렇게 백인 부촌만 보호하고 예. 우리 한인 타운은 보호 안 해가지고 그 불과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참 완벽한 사회는 없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지금 미국이 그 총기를 갖다가 224년간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걸 합법화하고 있고 예,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걸 갖다가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1791년에 미국 헌법을 개정해서 총기 소유를 명문화하면서 지금까지 224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 불법이었군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뭐 불법이 없었죠. 음. 그러다가 이제 총기 규제가 조금씩 그렇게 놓은 것은 우리가 그 영화 보면 알 카포노 시대 때, 금주령 시대 때, 1930년 대공황 때 그때 보면 뭘 갖고 다녔습니까? 이 토미건이라고 해가지고 기관총을 갖다가 들고 다니면서 대부에도 봐도 나오잖아요. 동그란 영화에 많이 캐틀링 나오죠. 예. 기관총을 쏴대니까 이제 그때부터 총기 규제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자동 소총은 오토매틱 라이플은 못하게 하는데 이번에 이 사고 친 총이 AR 이 P15이라고 해가지고 M16에 예. 모체가 된 네. 총인데 이 세미 오토매틱 그러니까 반자동 소총을 이 친구가 권총 환자를 하고 미상의 폭발물하고 3개를 들고 가서 사고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총알에 몇 개 들어간가 도그 총. 그러니까 반자동은 예. 이렇게 자동 소총은 당기면 있는 총알이 그대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반자동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네. 격발이 되니까 계속 당겨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서 94년부터 10년간 네. 반자동도 못 팔게 했는데 10년간 한시가 되고 난 다음에 풀려버렸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탄창을 주별로는 네. 한 4개 주는 지금도 이 반자동 소총도 이 공격용 소총이라 해가지고 네. 그 어설트 라이플, AR이 어설트 라이플 아니겠습니까? 네. 공격용 소총은 못 파는 주도 있는데 네. 또 어떤 주는 10발 이하로 제한하는데 네. 10발 이하로 제한하면 뭐합니까? 탄창을 갖다 이만큼 들고 가서 그렇죠. 갈아 끼우면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공격 소총에 의해서 피해가 나타났다는 건데 네. 그런데 미국의 98%가 권총이고 네. 권총은 이제 자기 개인 거의 방어입니다. 다 집에 있는 것 2%가 같아요. 예. 이제 소총인데 실제 근데 전체 사망하는 사고의 사망자의 7.3%가 권총에 의한 사망자고 소총에 의한 사망자는 2.7%밖에 안 돼서 총 교유 숫자하고 비슷하대요. 비슷하군요. 예. 예, 그렇답니다. 우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겠죠. 뭐. 예, 그러니까 공격용 수준에서는, 소총을 예. 규제하자라는 것이 이 가끔씩 대형 사고에서는 공격용 소총에 의한 사고가 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규제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주별로는 또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또 개인의 소지가 금지가 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개인의 총기 소지를 완벽하게 금지하는 나라는 저는 없는 걸로 보고요. 금지하는 헌법의 총기 소유를 명문화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총기 등록에 대한 절차나 이 신청이 조금 까다로운데 예. 이번에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 총기 박람회가 있는데 네. 박람회 가서 살 때는 그냥 돈만 주면 총 준대요. 그렇죠. 예. 그 구매자의 신원까지 기록도 안 한답니다. 그렇군요. 그 하여튼 캘리포니아 쪽이 아까 뉴스에 들으니까 언뜻 좀 규제가 심한 거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대형 사고가 거의 안 일어났죠. 네, 좀 덜하죠. 그러니까 그 규제와 사고는 정확히 반비례하는 것 같기 때문에 좀 이런 거 특히 또 한국 사회를 보면 알잖아요. 한국의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총기 사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거의 뭐 간첩에 의한 총기 사용 사용 말고는 외에는 없죠. 옛날에 없죠. 무기고 틀은 사고가 좀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예, 그것도 거의 없고, 없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또 한국 시스템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뭐 예. 의료보험이나 교육제도에 대해서 이것도 좀 잘 벤치마킹해서 이런 거는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거의 뭐 제 친구만 해도 뭐 2명이나 미국에 있고 이번에 사고난 친척 올랜도에만 교민이 10,000명이 계신답니다. 그럴 겁니다. 미국에 어디를 가도 뭐 교민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총기 사고 참 정말 안타까운데요. 근데 미국의 전통 역사에 내 뒤뜰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어떤 미국의 오늘날 건국 정신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미국 사회도 빨리 총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갖추어지기를 바라는데 근데 사실 이번같이 이렇게 보면 이 사실은 뭐 이슬람을 믿고 네. 또 미국 사회에 대한 정오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이 해교 또 이슬람 무슬림에 의해서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번에요. 예. 트럼프가 되면 참 예. 우리나라가 또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미국이라는 나라가 3억 정도의 청년이 있으니까 유사시에는 굉장히 또 힘을 발휘할 수 있겠네요. 제가요 네. 이라크 가보니까요. 네. 안 그래도 총이 시민들한테 많이 있던 나라인데 후세인이 도망가면서 총기고를 다 열어갖고 네. 무기를 다 풀어놓고 갔어요. 그랬군요. 제가 그 가 있는 네.
그 이 민가를 빌려서 있는데 예. 그걸 지킨다고 한 뭐 8명, 10명쯤이 교대로 밤낮으로 지키는데 보니까 뭐 총이 어디 있나 하고 보니까 예. 한 명당 이만큼씩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빌려갖고 이라크에서 근총 좀 차고 다녔죠. 짜장면 먹으러 갈 때. 아, 제가 바그다드 가서 짜장면 먹으러 다닌 사람입니다. 아, 있습니까? 바그다드에? 중국집이 있는데 예. 처음에 짜장면 비슷한 게 나오는 짜장면이 아니라서 가르쳐 가면서 예. 먹으러 다녔고 예. 돼지고기도 돈 주니까 넣읍디다. 아, 그렇군요. 예. 하긴 또 이라크 이런 데다가 또 의외로 또 기독교도 있고요. 아주 다양 그쪽의 음식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 뭐 맛있는데 예. 잠깐 가서 먹으면 마실 수 있는데요. 케밥 예. 비슷해가 예. 거기서 한 열흘만 먹고 나면요. 예. 짜장면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라면이 얼마나 먹고 아, 싶은지 그건 가서 그렇죠. 느낍니다. 예. 아, 근데 케밥 말고 이렇게 내가 미국 갔을 때 이렇게 이란 계통의 음식을 먹어봤는데 온갖 견과류하고 밥을 볶아가지고 예. 그것도 뭐 이란까지는 좀 먹을 만해요. 아, 이라크는 또 틀리고 거기는 또 뭐 향료도 좀 써가 카레니 뭐 이런 거 비슷한 예. 향신료 같은 것도 좀 있는데 이쪽으로 딱 넘어가고 사막 있는 동네로 오면 예. 맨날 그 닭, 양, 예. 소 뭐 이렇게 아, 태우고 양고기 힘들죠. 그 다음에 뭐 이 배추 같은 데다가 뭐 예. 토마토 썰이 넣은 거 예. 그거 뭐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